사람들이 가득한 버스 안에서 갑자기 한 아기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 외국인 아기가 어딘가 불편한 듯 몸부림치며 우는 모습에 당황한 듯한 엄마로 보이는 여성은 황급히 아기를 달래보지만 아기는 쉽게 울음을 그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은 다들 우는 아기와 엄마로 보이는 여성을 쳐다보기 시작하는데요. 혹시나 누군가 우는 아기 때문에 항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아기 엄마는 주변을 힐끔거리면서 둘러봅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주변의 승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는 아기를 달랜 지 벌써 몇 분이 지나고 누군가 벌떡 일어나 우는 아기 엄마 앞에 다가옵니다. 버스 안에서 우는 아기와 아기 엄마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지구촌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온 나타샤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으로 출장 온 남편을 만나러 아기와 함께 둘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시간이 남아 아기와 둘이 함께 서울을 돌아다니다 버스 안에서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나타샤입니다. 제 남편은 호주에서 IT 관련 일을 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다시 호주로 돌아와서 저와 아기를 돌봐주곤 합니다. 물론 호주에서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적지만 남편이 다시 한국에 가 있을 땐 틈틈이 전화나 영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근황을 전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에는 남편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 한동안 호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이 일하는 회사는 저희 부부를 배려해 저와 아기가 한국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주기로 했고 이 때문에 제가 아기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잠깐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달 동안 한국에서 지내야 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짐도 정말 많았습니다. 게다가 아기를 위해 신경 써야 할 것도 정말 많은데 남편 없이 아기와 단 둘이서 해외를 나가는 일은 처음이라 더욱 걱정이 되었죠. 제가 과연 아기와 함께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을지 출발하면서도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기가 없었던 때 남편과 둘이 일본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아시아 중 선진국이라 꼽히는 곳으로 알려진 일본 여행은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요. 치안이나 위생, 인프라나 다양한 서비스 등이 모두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고 도착한 일본은 저희가 생각한 것과는 막상 달랐습니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선진국이라는 이미지였던 일본은 굉장히 느리고 지나치게 옛것만을 고수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사는 호주도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느긋하며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곳이었지만 일본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뭐든 다 잘 될 거라는 마인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호주는 행정 처리도 느리고 우편물 택배 배송 같은 것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주에서 사는 제가 봐도 일본은 왠지 모르게 더 느리고 답답한 것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선 일본인들은 카드보단 현금을 더 애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지폐나 동전을 가지고 다니며 어느 가게에서든 카드보단 현금을 우선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번은 도쿄의 유명한 우동집에 갔는데 카드는 안 되고 무조건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외국인이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동집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휴대폰 하나로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인데요. 간편한 카드를 놔두고 왜 굳이 현금으로 결제해야만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우동집은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도 아니었고 작은 가게도 아닌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다들 동전을 세며 현금 결제를 하느라 줄은 길어졌고 식사를 마쳐도 결제를 기다리느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 문화 중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부분도 저에게는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대부분 일본은 예의 바르고 조용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러한 일본인들에게는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느긋하지만 또 친근한 이미지가 강한데 일본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말이 너무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서로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다 보니 사람들은 웃음과 여유가 전혀 느껴지질 않았죠. 특히 일본의 버스 안 전철 안은 지나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군가 휴대전화가 울릴 땐 긴장감마저 감돌았어요. 한 번은 남편과 일본에서 전철을 타고 가다가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쳐 당황스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우리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쳤어. 라고 남편에게 말하자 주변에 있던 어떤 한 아주머니가 매서운 눈길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물론 버스나 전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일부러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낯선 곳에 와 있는 외국인 여행객이었으니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쳐서 놀랐을 뿐이었던 걸요. 또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어떤 분과 어깨를 부딪혀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려는데 그분은 그저 저를 째려보며 빠르게 지나쳐갔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일본에 있는 동안 즐거운 마음마저 사라질 지경이었습니다.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은 그 나라의 문화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여행을 즐겁게 보내려고 하던 중 일본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당시 버스 안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젊은 사람들 몇 명과 저희처럼 여행을 온 아기가 있는 외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기가 큰 소리로 울며 난리를 피우자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아기와 부부를 말없이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당시 젊은 외국인 부부는 당황하며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노력했지만 아기는 울음을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멈추더니 기사님이 외국인 부부에게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아기가 운다고 버스에서 내려달라니요. 말 못하는 아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일은 아니었지만 왠지 그 부부가 걱정이 되어 그 버스에서 저희도 함께 내렸습니다. 우리 여행 일정은 뒤로 한 채 말이죠. 버스에서 내려서도 그 외국인 부부는 아기를 10분 정도 달랬고 드디어 아기 울음이 멈췄습니다. 놀랐을 외국인 부부에게 저희는 위로를 해주었는데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는지 그 외국인 부부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었는데요. 일본인들은 너무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외국인들에게는 독이 되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느꼈던 것들과 똑같더라고요. 버스에서 아기가 잠깐 운다고 내려달라는 것은 호주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기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울음으로 표현한 것뿐인걸요. 물론 아기가 울면 저도 시끄럽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우는 것이 부모나 아기의 잘못은 아닌걸요. 이 정도의 배려와 이해가 없는 것이 민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민족성과 같은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일이 지난 후 저희 부부에게도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때 일본은 약간 꺼려지더라고요. 만약 아기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갔을 때 버스 안에서 우리 아기가 운다면 저희도 내려달라고 할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갈 때 일본은 1순위로 배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일 때문에 혼자서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전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일본과 비슷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의 생김새도 비슷하니 문화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에 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분간 일이 바빠 호주로 돌아올 수 없는 남편에게 제가 아기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남편 없이 아기와 단둘이 한국에 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걱정되었죠.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일본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걱정되는 것을 알았는지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었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굉장히 활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탔는데요. 한국으로 올 땐 다행히 밤 비행기라서 아기가 자느라 조용히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했던 한국은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매력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왜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일단 제가 느낀 한국인들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쾌하고 흥이 넘치며 참견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아기가 귀엽다고 말도 많이 걸어주었거든요. 일본 여행 중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일본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주변에 아기가 있어도 귀엽다고 이야기는 해도 다가가진 않았거든요. 아마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정말 빠르고 음식 배달도 어디든 된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면 바로바로 나오고 주문하지 않은 반찬도 많이 나옵니다. 한 번은 남편과 한강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야외에 음식 배달을 따로 받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쿠팡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어플에서는 식재료들 아침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오거나 빠르면 그날 밤에 오기도 하더라고요. 덕분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바로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모든 것이 빠른 나라입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을 휴대폰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 않으며 음식점이나 마트에서도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니 일본과는 확실히 비교가 되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중 저는 용기를 얻고 남편 없이 아기와 단둘이 서울을 돌아다녀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걱정하는 듯 했지만 한국은 다들 친절하니까 괜찮을 거라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었던 경복궁에 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의 큰 덜컹거림에 우리 아기가 놀랐는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달래려고 했지만 더 몸부림치며 큰 소리로 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주변을 급하게 살펴봤는데요. 아기가 너무 큰 소리로 우니까 사람들이 다들 저와 제 아기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한 아주머니분이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에게 당장 내리라고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가방 속에서 고구마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에 쥐어주시곤 마치 아기에게 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아기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와 함께 아주머니의 행동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분들도 저를 보며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전 아주머니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확실한 건 절대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스기사님도 저에게 내리라고 하지 않았고요. 평소 같았으면 전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아기에게 주진 않았을 텐데 아기가 너무 우니 일단 고구마를 조금씩 떼어서 먹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언제 울었냐는 듯 울음을 뚝 그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고구마 주신 아주머니는 웃으시며 제 아기가 귀여웠는지 볼과 손을 살짝 만지기도 하셨지만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저는 중간에 버스에서 내리는 일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한 경복궁에도 버스에서 만났던 비슷한 나이대의 아주머니들이 정말 많이 계셨는데요. 그곳에서도 제 아기를 귀여워하며 먹을 것을 주던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기와 단둘이 경복궁을 잘 다녀올 수 있었고 퇴근한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보다 한국의 문화를 조금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남편은 이것이 한국의 특유의 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아이들이 귀엽고 예쁘면 모르는 사이여도 먹을 것을 주거나 돈을 주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음식이나 돈을 준다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었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과 일본이 전혀 다른 나라임을 알 수 있었고 또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남편과 한국에서 살아보려고 해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하나씩 준비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내는 동안 또 새로운 사연이 생기게 된다면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국 특유의 정에 반한 호주 아기 엄마 사연 잘 들으셨나요? 지구촌 이야기에서는 언제든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지구촌 이야기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